데메테르. 데메테르를 대지의 여신 그러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가이아가 대지의 여신이라고 하면은 데메테르가 그걸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데메테르는 보통 곡식의 여신, 생산을 하는 곡식의 여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 데메테르를 상징하는 게 밀이삭. 그렇죠. 밀. 지금 밀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 밀을 많이 상징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밀이 그리스에서 주식이었어요. 고대 그리스에. 그렇죠. 주식이었고. 우리 벼처럼. 우리처럼 주식이었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밀이라는 게 동아시아, 우리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지중해 쪽. 네. 그쪽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쉽죠. 네. 그래서 밀이 당시 굉장히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 밀을 수확하던 장소에서는 다 데메테르 신화들이 있어요. 데메테르 신화가 굉장히 아주 그리스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신화가 데메테르 신화입니다. 데메테르 신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데메테르와 관련된 이런 밀교도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밀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삭도 있지만 뭐 수소나라든가 양귀비, 학 이런 게 데메테르와 관련된 수소나도 데메테르의 상징이래요? 네네. 저는 수소나는 나르키소스. 나르시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는 그리고 아까 우리 제 시간 사상을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수소라는 사실은 나르시스가 나르키소스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데메테르 신화하면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딸 관련해 가지고 페르세폰의 이야기죠. 이게 제일 핵심이고 그 이야기에서 사실은 데메테르와 관련된 그런 신화들이 다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딸을 찾아다니면서 벌어지는 일들. 그게 이제 데메테르의 신화,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에서 농경이 퍼졌는지 그런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딸 찾아가는 게 아니고. 딸 찾아가는 이야기는 다 알겠지만 하데스가 이 딸 페르세포네를 보고 바란 거 아닙니까? 근데 페르세포네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은 수소나를 보고 있었어요. 수소나를요. 그래서 수소나를 연결시켰구나. 수소나를 보고 있다가 잡혀간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게 수소나가 아까 말씀했지만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 자기애 그거잖아요. 자기애죠. 그러니까 페르세포네가 자기애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아직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가 만들어준 에덴 동산이잖아요. 사실은 시칠리아 섬에 거기서 친구들하고 꽃다고 놀다가 하데스한테 이렇게 잡혀간 건데 결국에 가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석류를 먹기 전까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거잖아요. 사실은 하데스가 이 페르세포네를 납치해 가는 거에 하데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공모한 거지. 이게 제우스하고 가이아하고 공모해서 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수소나를 누가 보낸 거냐면 가이아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수소나가 뭐냐면 덫이었어, 덫. 페르세포네를 유혹하는 덫. 그러니까 자기애라는 게 인생의 덫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이런 메시지가 안에 있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일단 이 덫으로서 제우스와 하데스와 가이아가 공모해갖고 이 페르세포네를 수소나로 유혹하고 결국은 데메테르가 그 덫 안에 자기 딸을 들여놓은 거나 마찬가지네. 저 꽃밭에서 아이가 놀게끔 했으니까 여기를 벗어나지 마라. 정말 다들 늑대들이다. 데메테르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만 놀아라. 이 섬 안에서만. 근데 거기서 된 거네, 이렇게.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땅이 갈라지면서 빛이 들어오니까 키네도 쓰지 않고 올라왔다가 또 이제 나온 거죠, 하데스가. 에로스가 화살을 쏜 거잖아요. 거기서는 아프로디테가 에로스를 시켜갖고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사랑을 안 하는 저 사람을 보고 그리고 쏘는 바람에 가슴이 뜨끔만 봤더니 페르세포네를 보면서 너무 이뻐서 납치해갖고 가는 건데 그 밑에 공작을 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우스하고 가이아가 한 거예요. 가이아가 공작을 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가이아는 제우스는 자기 딸이잖아요. 그렇지. 자기 딸을 하데스하고 결혼시키고 싶었어요. 결혼시키고 싶었던 거지.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웃깁니다. 사실은 조금은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금 에로스 얘기 하셔가지고 에로스의 화살이 있잖아요. 황금 화살하고 납 화살이 있어요. 황금 화살을 맞으면 처음 보는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나파살을 만나면 엄청 싫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카산드라가 네. 아폴론이 네, 아폴로 그러니까요. 써서 그런 거잖아요. 이 비극이죠. 아폴론한테는 황금을 쓰고 그리고 이 누구죠? 카산드라나 아니 월계에서는 다프네. 다프네한테는 나파살 써갖고 또 그러니까. 마주보게 해가지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야, 이런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정말 저는 이제 네. 아마 남성적 시각이 아닌 걸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네. 아폴론의 오만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세상엔 그런 스토커가 어디 있어? 그렇죠. 남으로 변하는데도 그래도 너는 나랑 있어야 돼. 나랑 있어야지 돼. 그래서 꺾어갖고 이거 승리를 피워나는 월계의 관으로 그게 변하는 것이 그걸 영원한 사랑이라고 박수치는 한 면이 있는 반면에 맞아요. 너무 싫다고 하는데도 죽어서까지 이렇게 그러네. 쫓아가는 그거는 이게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가 없다. 그걸 또 승리의 관으로 쓰다니. 저는 이 가부장제의 그 남성적 시각 이게 저는 그 다프네 신화를 할 때는 약간 좀 대박이네요. 나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나는 남자라서 아폴론이 그러니까. 야 정말 사랑하는구나. 사랑이지, 이거지. 너무 사랑해갖고 그 월계수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승리의 진정한 로맨티스트. 진짜 사랑이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야. 그러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정복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다프네는 너무 끔찍해서 아예 그냥 월계수가 되어버렸는데. 그랬는데도 죽어서까지도 안 놔주는 거잖아. 놓아주지 않네. 더군다나 승리의 관으로 쓴다? 그러니까. 너무하다. 난 정말 이건 정말 가부장제 쩔었어 이러면서. 그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재밌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페르세포네가 결국은 하데스한테 끌려서 지하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메테르가 딸이 없어져가지고 9일 밤낮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그냥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죠. 그러다가 누굴 만났냐면 헤카테를 만나요. 헤카테가 많이 바뀌었어요. 헤카테가 후반으로 가면은 거의 마녀의 상징이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그것 또한 아까 말했던 그 가부장제에서 나온 쩔은 생각인데 결국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이따 잠깐 설명하고자 하는 시노다 볼린이라는 사람의 여성 그 신화를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이제 저 세 명을 좀 잠깐 내가 살펴볼 생각인데 결국 그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융심리학을 분석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에서 헤카테나 이런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렇잖아. 거의 없어져 마녀로 변하면서. 예. 그런데 결국 다시 살아난다는 거지. 그 살아날 때가 되면 살아나고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지금? 맥락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헤카테나 우리가 메티스나 이런 신들은 지금 거의 우리 기억이 없잖아. 근데 그게 죽인 거라. 여신들을 죽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죽나? 안 죽지. 우리 무의식 속에 다 있는 건데. 신화라는 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때가 돼서 이제 이게 변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있어요. 헤카테 여신은 이렇게 얼굴이 세 개가 있죠. 그래서 대지의 여신, 달의 여신, 저승의 여신이 합쳐진 이런 얼굴인데 요 헤카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신들을 죽였다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 게 후대로 갈수록 원래는 그런 여신이 아니었는데 마녀의 상징이 돼버려요. 마녀의 상징이. 그래서 맥베스에서도 보면은 마녀 이 새 마녀를 이끄는 대장으로 헤카테가 등장하고 막 그러거든요. 하여간 데메테르가 헤카테를 만납니다. 그래갖고 내 딸 봤냐 했더니 못 봤다. 못 봤는데 아마 태양신 헬리오스가 봤을 수 있다. 해가지고 또 헬리오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헬리오스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제우스가 공모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분노해서 본인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스단 재밌는 게 제우스가 최고신이지만 데메트르한테 맡긴 역할을 제우스가 대신은 못해요. 그럼요. 그래서 데메트르가 맡은 역할을 데메트르가 안 하면 이 땅에서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데메트르가 나는 더 이상 하늘에 있지 않겠다. 그래서 본인의 일을 버리고 내 딸을 찾아다니겠다면서 딸을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찾아다니냐면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다니거든요. 인간의 모습으로. 노파로 변신을 하죠. 그래서 소도라는 그 노인으로 변해갖고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가냐? 도소. 어디를 가냐? 여기 엘레우시스라는 지역을 가요. 여기 엘레우시스.
여기 아테네고 여기가 엘레우시스인데 엘레우시스라는 요 마을에 갑니다. 여기 갔는데 당시 엘레우시스 왕이 누구냐면 켈레오스. 네. 켈레오스인데 켈레오스와 그 딸들, 그 부인이 굉장히 노파를 극진히 대우를 해줘요. 당시 네. 데메트르는 굉장히 지쳐 있었고 삶에 재미도 없고 정말 짜증이 났었는데 그 딸들이 또 부인이 또 왕도 그렇고 극진히 대우를 해주니까 네. 여기서 되게 마음이 좋아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아들 켈레오스의 데모폰 아들 데모폰 데모폰의 양육을 그렇죠. 맞는 유모를 하기로 하죠. 유모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유모 역할을. 그래갖고 너무 이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데메트리가 데모폰한테 영원한 생명, 불사의 몸을 만들어 주려고 인간이니까 죽으니까 신들의 음식인 암브로시아로 몸을 바르고 자기의 숨결을 넣고 그리고 이제 태워버리는 거죠. 불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필멸의 몸은 다 불로 정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연히 그 부인인 메타레이나가 보는 거죠. 배고픈 엄마. 배고픈 엄마가 딱 봤더니 자기 자식을 불로 정화시키고 있으니까 놀라갖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거기서 데메트리가 짜증이 나갖고 그때 그런 말 하죠. 어리석은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불멸의 이것을 갖지 못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신이라는 걸로 네. 이제 얘기하죠. 현현을 하죠. 그리고 예. 나의 신전을 만들려고 하고. 근데 여기서 좀 신하들이 많이 다른데 이때 데모폰이 뭐 불멸이 아닌 몸이 됐다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데모폰이 죽었다고 말하는 신화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냐면은 이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메테라이라가 데메테르를 이제 섬기는 모습이 이게 밀이고 신전을 만들고 이때부터는 데메테르가 그 신전에 들어가서 이제 안 나오는 건데 그래갖고 막 기근이 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데모폰 말고 데모폰의 또 형제가 있어요. 그 누구냐면 트리톨레모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리톨레모스. 맞아요. 이제 기억났다. 그런데 트리톨레모스가 데모폰과 동일 인물이다 보는 신화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인물이다 신화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트리톨레모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사이에 쓴 트리톨레모스예요. 왜냐면은 데메테르가 트리톨레모스한테 농업 기술을 알려주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히 포도주 농사를 가르쳐 줬다 그러죠.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디오니소스도 이 디오니소스 재정 관련해서 술이 중요한데 데메테르도 사실은 술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곡식 신이기 때문에 네. 맥주라는 말도 있고. 네. 그런데 이 농업을 이 트리톨레모스한테 알려주고 트리톨레모스가 뭘 타냐면은 그 뱀의 전차가 있어요. 이 전차. 이 전차를 페르세포네하고 데메테르가 만들어 주거든요. 이걸 타고 막 날아다니면서 그리스 각 지역에 농업 기술을 전파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리 전파되는 거고 그곳은 다 데메테르와 관련된 신화들이 굉장히 유포되어 있는 그리고 엘레우시스 그 종교 신전을 만들어 갖고 그 비위 신비 의식 엘레우시스 그 미래 종교 미리 종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에 입회할 때 사실 페르세포네 신화와 연관해갖고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있고. 페르세포네하고 이제 같이 모시는 거죠. 비밀제의라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뭐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신화의 어떤 한 구조잖아요. 네. 지금 요 데메테르 얘기할 때 신화가 이루어지는 그 구조 절대 어떤 신이라도 제우스를 할지라도 자기 영역 밖의 것은 하지 못한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스틱스 강에 우리가 맹세를 하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는 할머니로 노파를 변신을 한다. 왜일까? 이런 생각을 유목력을 맡고 유목력을 맡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훨씬 더 이제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데메테르와 관련해 가지고 요 엘레우시스 평원 이쪽과 또 시칠리아 이쪽에서 사실은 데메테르 신화가 굉장히 많이 유포되어 있다 알 수 있죠. 바로 그 시칠리아가 아까 페르세포네가 꽃다고 놀던 섬이죠. 이 시칠리아가 페르세포네가 잡혀간 곳이 시칠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잡혀가죠.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렇게 데메테르가 실망해서 좌절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막 기근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하소연을 하고 신들이 그 소리 듣고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제우스가 안 되겠다 해서 하데스한테 페르세폰에 보내라 했더니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데스가 알았다. 그런데 그냥 보낼 수 없고 가기 전에 또 지하세계의 대표적인 또 맛집 맛집 기행 석류를 먹이죠. 네. 근데 석류 씨앗을 뭐 4개 먹었다는 말도 있고 3개 먹었다는 3개 먹었다는 말도 8개 먹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지하세계의 음식을 먹으면 지하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석류를 먹은 문제 때문에 결국 1년의 3분의 1은 어디에 있냐면 지하에 있고 3분의 2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지역의 지중해성 기후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농업의 신이니까. 농업의 신이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해낸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 페르세포네가 언제 올라오냐면 봄에 올라와요. 네. 이 텃싹에 막 돋을 때 네네. 올라오는 거예요. 봄에 텃싹에 돋는다는 거는 씨를 언제 뿌리는 거냐? 가을에 뿌리는 거거든요. 네네. 가을에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가을 겨울에 비가 오거든요. 네. 가을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이 오히려 건조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을에 씨를 뿌리고 비가 와서 봄에 이제 새싹이 새싹이 올라와. 돋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 페르세포네가 그때 네. 올라오고 사실은 이제 나중에 내려가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페르세포네의 주기적인 거 올라오고 내려가는 시기가 이 지중해성 기후하고 연관이 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어떤 기후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자연현상으로 해석해낸 거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저 석류를 먹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데스가 강제로 먹였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아닐 수도 있어. 페르세포네가 스스로 먹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데스한테 잡혀갈 때는 분명히 그건 잡혀간 게 맞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치. 그러니까 잡혀갔지만 잡혀가서 그 지역에 그 곳에 갔을 때 여왕이잖아요. 여왕이 되면서 부모랑 떨어지는 거잖아. 엄마랑. 네. 그러니까 엄마의 집착일 수 있지 얘는 독립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엄마의 집착이었을 때는 하데스가 말하자면 감옥이 되는 거지만 페르세포네의 감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왕이잖아. 하데스의 집이란 말이야. 궁궐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는 하데스 당당한 독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데메테르가 힘드네요. 딸의 입장에서는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결국 어느 지점이 되면은 자식은 여자고 남자고 말할 것도 없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자식은 독립을 하기를 원하는데 독립을 못하는 거, 안 놔주는 것은 실제 부모라는 거죠. 특히 엄마, 엄마의 집착.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건교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엄마들이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자식을 엄마가 놔줘야지 된다.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독립을 해야지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자식은 이미 독립을 해. 20살만 넘으면. 그런데 뭐 경제적 독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심리적 독립을 해야지 되냐. 퇴출, 영혼의 퇴출을 끊어야지. 처음에 내가 물리적 퇴출을 끊었잖아. 근데 엄마는 그 물리적 퇴출을 끊어지고 나서도 내 자식하고 붙어있다고 착각을 하고 싶어, 자꾸. 이게 모성애의 악과 밖에 나오는 건데. 사실은 심리적 퇴출은 누가 끊는 거다? 자식이 끊고 나와라. 그거를 끊고 나올 때 엄마가 붙잡지 마라. 내가 스스로 독립해야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데메테르는 사실 진짜로 좀 무서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올가미 같은 거 보면은 엄마가 아들에 대한 집착 얘기하는데 데메테르 신화는 엄마가 딸에 대한 집착을 엄청 무섭게 사실 보여준 거거든요. 딸이든 아들이든 실제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집착. 부모 중에서도 특히 그 엄마. 아버지는 안 그래요. 그래도 엄마가 자식에 대한 집착이 엄청난 거죠. 근데 데메테르가 자기 딸들 다 그러지 않아요. 데메테르가 자식들이 더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모든 세상 다 이러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이게 꼭 저는 이제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만 페르세포네만 구성이 되니까. 네네. 근데 다른 자식들은 사실은 그렇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보면 알겠지만. 그렇군요.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럽시다. 난 그건 또 몰랐어요. 데메테르 이야기가 보통은 페르세포네까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데메테르 이야기는 이거와 관련해갖고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리님이 시칠리아는 마피아의 섬이라고. 맞아요. 그거는 이제 뭐 근대 들어와서고요. 네. 그 전까지는 고대에는 데메테르 신화와 데메테르 네. 여신을 모시는 아마 시칠리아 섬이 영화 대부의 그 맞아요. 예. 시칠리아 가면 마피아 많이 나오니까 이게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림도 있지만 포세이돈하고 데메테르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동상들이 있어요. 둘이 그거 연애도 했잖아. 왜냐면 연애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연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좋게 표현하는 거고. 강간을 당했죠. 그렇죠. 오빠한테 오빠 아니에요. 누나예요. 네? 누나예요. 누나. 그치. 여자들이 먼저 나와. 맞아. 동생이 누나를 이제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간당할 때 막 피하다가 결국 말로 변해요. 이걸 거부하려고. 근데 진짜 웃긴 게 말로 변하니까 포세이돈의 그 동물이 말이거든요. 탕식하는 게 포세이돈도 말로 변해요. 그래서 말과 말로 교합을 해요. 그게 결국 뭐예요? 켄타우로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이 탁 해갖고 한 번 하고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해요, 관계를. 그리고 쌍둥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나온 게 아레이온이라는 신마. 아레이온이 원래 되게 유명한 말인데 사실은 우리 페가서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거는 메두사고. 아레이온은 좀 덜 유명해요, 사실. 그래서 많이 안 나오는데 아레이온도 굉장히 유명한 신마. 나옵니다. 오락이라는 그런 거 보면은 아레이온 나와요. 그렇군요. 말을 낳아요, 말을. 왜냐면 말과 말로 교합이 돼가지고 말을 낳아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해. 데스포이나. 머리는 말인데 몸은 여자야.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기괴한 모습이잖아요. 기괴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머리는 말이고 몸은 여자. 몸은 말이고 얼굴은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켄타우로스는 몸은 말이고 그쵸. 여기는 사람이고 맞아요. 이것이 이제 거꾸로인 거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 미노타우로스가 소 이런 것처럼 소에서 말로 바뀐단 말이야. 지금 잡음이 든다고 해서 잡음. 이제 1번 마이크가 어제부터 문제가 있나 봐요. 이거 제 거요? 제 마이크 같아. 1번 마이크. 그런가? 다시 한번 체크 좀 해주십시오. 아마 여기 걸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잡음이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제이님이 그러네. 지금 됐나요? 네, 한번 말씀하시다 보면은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네. 저는 그랬을 때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켄타우로스가 느닷없이 그러니까 켄타우로스 그러니까 말이 나오기 전에 이제 미노타우로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나? 어쨌든 소가 중요하게 여겨졌다가 말이 되는데 이게 철기 문화가 되면서 이게 생기면서 말을 타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말을 타고 사람들이 막 와서 정략하니까 켄타우로스라는 동물이 이렇게 상상이 됐겠구나. 제가 무슨 영화를 보다가 그 생각이 들었더라.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이 없었어요. 소만 있었지.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이게 거꾸로는 됐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에 의해서 이렇게 켄타우로스도 나오고, 미노타우로스도 나오고 그런다는 얘기를,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 그래서 지금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세이돈하고 데메테르가 둘 다 말로 변해가지고 말로 두 번의 관계를 맺고 쌍둥이를 낳는다. 하나가 신마 아레이온과 머리는 말, 몸은 여자인 데스포이나잖아요. 데스포이나가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신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데스포이나의 뜻이 뭐냐면 여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여주인. 근데 나중에 가면요, 그게 중세 때 마리아를 지칭하는 호칭이 되어버려요. 데스포이나가. 그래서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데스포이나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때
포에보스. 포에보스라고 그냥 부르거나 아니면은 아테나 얘기할 때 팔라스 아테나 부르는 것처럼 마리아를 호칭할 때 베스포이나 마리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거 네, 네.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신화랑 막 연결이 되는 거죠. 잠깐요. 제가 마이크를 교체하겠습니다. 3번 마이크로. 여러분 제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갖고 제 마이크 같아요. 이 1번 마이크가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나? 왜 그러지? 3번으로. 그럼 이걸 눌러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1번을 끄고. 데스포이아 이거 재밌네요. 재밌죠? 마리아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네. 우스꽝스럽게 생겼는데 그게 그러니까 포세이돈하고 데메테르 그러니까 땅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곡식 땅에서 나는 곡식과 바다가 합해진 그 어떤 동물을 형상을 마리아하고 접목시켰다라는 게 데스포이나라는 호칭이 돼버려요. 말이랑 같이 그러니까. 호칭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네, 재밌는 재밌네요. 부분이에요. 네. 그냥 신화에서 나오는 것들이 성서하고 연관되는 게 많아요. 나중에 물론 이건 다 성서에서 차용을 한 거죠. 신화를. 성서에서 사용한 거죠. 그럼요. 예, 예. 그리고 그거는 뭐 나쁠 게 없는 그럼요. 거고 예, 예. 역사의 흐름에서 같이 이렇게 접목되면서 가는 확장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이는 그림,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이게 아담 에사이머의 작품인데 이게 뭐냐면 아티카의 미스메라고 있어요. 노인이죠. 네. 미스메. 이 왼쪽에 보이는 여인이 데메테르예요. 데메테르가 그 한참 페르세폰에 막 찾아다니면서 지쳐있을 때예요. 그때 아티카의 요 미스메가 네. 미스메와 그 어린 자녀 늦둥이죠, 늦둥이. 아스칼라보스인데 요 집에서 그래 맞아 이거 너무 은혜를 재밌어요. 받아요. 근데 그래갖고 제가 놀려. 그리고 이 미스메가 뭐냐면 보릿가루에 바카 섞어서 만든 키케온이라는 곡물로 이게 준다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배가 고파갖고 데메테르가 막 개걸스럽게 먹어요. 개걸스럽게. 근데 이게 너무 웃겼나 봐. 그래서 이 아이가 아스칼라보스가 막 이거 갖고 막 놀려요. 놀리니까 데메테르가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갖고 먹던 거를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스칼라보스가 뭐가 되냐? 도마뱀이 돼요. 그 도마뱀 보면은 여기 뭐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 튀어나온 게 뭐냐면은 이때 그 키케온 곡물 막 뭐 있잖아요. 던졌을 때 그게 묻어가지고 이게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게 도마뱀의 요 이야기, 네. 저주. 이것도 좀 무시무시한 신화죠. 아니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도대체 여신들이 되게 무서운 테니까요. 왜 그렇게 무섭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글쎄요. 이 무서움은 누가? 이게 두려움에서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는 데메테르는 어디에서 나온 신이에요? 제 3세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부장제에서부터 나오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가부장제에서 나오는 신들이 여성성이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절대 선한 것만 있고 악한 것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공존하는 건데 어느 부분의 생명성이 어느 부분에 그 공존한 그 뒷면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무섭게 처리를 해갖고 결국에 가서는 아까 헤카데를 마녀로 만들듯이 마녀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공포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여성성에서 나오는 생명력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공포로서 여신들을 이렇게 자꾸 마녀로 이상한 성향의 것으로 만들어냈다. 그 신화가. 그런 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성서도 마찬가지죠. 초기 교회 때 여성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고 여성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요. 뒤로 갈수록 여성들에게 네. 안 나오는 거. 네. 그런데 신화에서 너무 지나치게 선생님 지금 말씀하실 때 모든 걸 다 가부장제하고 너무 연결을 시키시는데 예를 들어서 데메테르의 이 분노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약 올리거나 그러면 다 저주하거든요. 특히 데메테르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데메테르가 여기서 분노한 게 이것까지도 가부장제로 연결시키는 거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인정. 남자 신들도
인간들을 분노하고 굉장히 괴롭히고 무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만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휴브리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그 응징하는 걸로 네. 해석을 하신다고 하면은 네. 오케이 인정. 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쪽으로 좀 오늘 여신들을 하다 보니까 네.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것 같아. 아니 생각을 오케이.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뭐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뭐 데메테르는 사실은 뒤로 가갖고 헤카타 같이 막 변형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스칼라보스가 저주받은 장면이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는 이것도 너무 웃겨요. 데메트르와 이아시온인데 이 이아시온이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거든요. 이게 원래 그 카드모스하고 하르모니아 결혼식에 데메트르가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이 이아시온이라는 남자를 본 거죠.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갖고 결혼식이 막 이루어지는데 두 사람만 살짝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냐 관계를 맺는데 데메테르가 3번 쟁기질한 들판에서 등을 대고 둘이 성교를 해요. 등을 대고 그래갖고 이 데메테르 등에 사실은 뭐 흔적 같은 게 남은 거죠. 이거 뭐 진흙도 있고 근데 이거를 제우스가 보고 분노를 해갖고 요 이아시온을 벼락을 쳐 죽이거든요. 죽여요. 근데 이미 데메테르는 요 이아시온의 두 아이를 임신했는데 재밌는 게 첫째가 플루토 하드세가 플루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플루토. 둘째가 이제 그 필로멜로스거든요. 그래서 플루토는 그 죽은 다음에 이 농부의 별자리가 되고 그리고 이 필로멜로스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가난한 농부로 살아요.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사는데 이 필로멜로스가 최초로 침차를 고안한 인간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데메테르의 이야기는 다 어떻게 해서 농경이 발전했는지 농경 기구라든가 그런 것들과 연결해갖고 지금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다 페르세포네를 찾아다니는 과정 중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약간 하데스의 별명이 플루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플루토가 하데스의 별명인데 그게 결국 데메테르의 자식이라는 거잖아. 네. 플루토라는 자식이 있어요. 아니 동명이인인지 같은 건지를 내가 궁금한 거야 지금 갑자기. 네. 뜻은 같죠. 뜻은 같은 건데, 부유함. 그쵸? 같은 뜻인데 과연 하데스의 별명이 플루톤하고 동명이인이겠죠. 아무리 신하지만. 만약에 이게 동명이인이 아니라 아니 그 플루톤이 이 플루톤이야 라고 한다면 아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시간은 상관은 없지만 아주 마구 엉켜버리는 거야. 그쵸? 결국은 데메테르의 애인인 거잖아. 애인이 난 자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데메테르의 자식이 하데스가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되면. 하데스는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동명이인으로 합시다. 그냥. 음임한 부자. 부유함. 부유함. 그런데 플루톤의 그 부유함은 굉장히 중요한, 지난번에도 봤지만 무의식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무의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이제 데메테르 이야기를 했고요. 재밌는데요.